근데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양과 동양의 인식 차이 때문에 그 찬란한 그리스를 지난 로마 시대에서도 서양에서는 이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은 1, 그냥 2는 2를 두 개 놓은 거, 그 다음에 5는 그냥 V라 쓰고 10은 X라 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X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1이 있으면 더한다는 게요. X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으면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X를 놓고 만약에 이게 왼쪽에 이놈을 놓으면 우리가 왼쪽에 놓으면 9가 되고 2를 오른쪽에 놓으면 11이 되고 이런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또 50도 L이라 쓰고, 이제 큰 수마다 다른 기호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은 센츄리 뜻에서 C를 쓰고 500은 D를 쓰고 1000을 M으로 썼으니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하면은 뭐 107, 이건 별 큰 수도 아닌데 이건 표현하려고 해도 100을 표현하는 C, 그 다음에 7을 표현하기 위해서 V, 11, V가 5니까, 그 다음에 11이 2니까, 그 다음에 3800을 쓰려고 해도 3000을 쓰기 위해서는 M을 3개, M이 1000이니까. 그러면 800을 쓰려면 예를 들어서 C를 8개 써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쓰겠어요? 500을 나타내는 D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이 남았으니까 C를 쓰고, 굉장히 복잡하죠. 3800도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864 더하기 107이나 아니면 3864 곱하기 107을 계산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에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썼고 오른쪽에는 지금 로마자를 썼는데 더하기만 보더라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아라비아 숫자는. 더군다나 곱하기를 보게 되면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3864 곱하기 107은 아마도 우리나라 지금 평균적인 초등학생 수준이면 아마 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저것을 저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시대의 최고의 석학도 아마 저 계산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사칙연산을 우리가 얼마나 감명 없이 배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칙연산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감명스러운 그런 수학의 창의적인 결과의 산출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저렇게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계산은 아마도 뭐 지금 초등학생이 저 계산을 로마자로 계산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도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 영의 발견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칙연산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런데 서양에서도 영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다소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건 아마도 제 생각에 한 1400년도, 1500년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좀 쓰이기 시작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잘할 수 있을 때 때마침 유럽에는 산업혁명이 닥쳐서, 그래서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했겠죠. 우리가 때마침 이 사칙연산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산업혁명이 와서 그 대량 생산에 대한
대량 그런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1, 2, 3, 4, 5,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생각하는 보통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우리가 수의 순서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의 발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0이 쓰이기 전에 또 일단은 양수라는 개념이 있었고 음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음수라는 개념은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잘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여하간 양수와 음수가 이렇게 쓰이기 시작할 때 상당 기간 동안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빈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0을 발견하고 0을 쓰면서 0이 1과 마이너스 사이에 그 중간에 딱 끼니까 수가 그동안 0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수가 0을 중심으로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이 아름답게 대칭의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0의 발견으로 수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구조를 갖고 또한 그 0의 발견 때문에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하나 든다면 아까 0의 발견 때문에 4층 연산이 가능하게 했고 우리가 4층 연산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어낸 것이 아니라 0의 발견 때문에 우리가 얻어낸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0의 발견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정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이꼴 3이다.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수를 갖다가 제곱하고 빼기 그 모르는 수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그것이 3이 되는 수를 찾는다. 근데 0이 없으면 0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를 인수분해해서 x 가로 닫고 x 마이너스 2 이꼴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수는 요 두 수를 곱해서 3이 되는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두 수를 곱해서 3이 되는 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 1과 3도 있을 수 있지만 2와 3 나누기 2도 되고 5와 3 나누기 5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복잡한 수 파이와 3 나누기 파이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수를 곱해서 3이 나오는 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x가 대간절 뭔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0을 생각하자마자 놀라운 매직이 일어납니다. 0을 중심으로 한쪽에다 0을 남겨놓고 나머지 쪽에다가 수를 전부 다 우리가 이항시킬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항이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한쪽은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라는 것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꼴 0이 돼요. 그러면 아까 거랑 이게 똑같은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0의 수의 성질 때문에 두 수를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두 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0이 됐을 경우 x는 마이너스 1이 있구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 0이 될 경우 x는 3이구나. 그래서 이 방정식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0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0이 없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의 척도의 시작이 1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를 갖다 하는데 1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석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 지정이 됐냐면 예수 탄생연도죠. 그러니까 그 당시 0을 안 썼기 때문에 서양에서 0이라 쓸 수가 없는 탄생연도 0을 못 쓰니까 1이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는 예수가 탄생연도를 1로 하게 되죠. 만약에 그때 0이었으면 0부터 시작했겠죠. 그래서 척도의 기준도 0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운데 0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척도도 0이 없는 그 전의 척도는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이라는 것은 수학의 놀라운 구조를 우리한테 선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를 센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수를 센다는 것이 대단히 익숙하죠. 우리가 사과도 세고, 동물도 세고, 학생 수도 세고. 그러니까 수를 세는 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익숙했는데, 실제적으로 근대에서도 그랬습니다. 수를 센다는 건 대단히 익숙했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를 센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고도의 추상이 들어간 인지작용입니다. 그래서 수를 센다는 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우리 인지에 맞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 수를 세서 여기는 5이고 여기는 7이니까 이쪽이 더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크기를 이렇게 비교하려면 수를 세서 비교한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살짜리 꼬마가 있다 합시다. 근데 이 꼬마는 아직 수를 셀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탁자에 한 10살 되는 아주 먹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형 4명과 같이 이렇게 앉았다 합시다. 이렇게. 꼬마도 앉아있고. 그래서 총 5명이 앉아있다 그럽시다. 그런데 빵이 4개가 딱 나오면 이 아이는 내가 빵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자기가 빵을 먹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에 쌓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얘가 세일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빵이 4개고 사람이 5명이니까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술을 못 세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빵이 이렇게 4개 놓여 있으면 요 빵은 저 형이 먹고 요 빵은 저 형이 먹고 요 빵은 저 형이 먹고 요 빵을 저 형이 먹으면 이거 나한테 남은 빵은 없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수를 세지 않아도 이 꼬마는 빵의 개수보다 사람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빵의 개수가 작구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수를 안 센 거죠. 근데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실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오지에 가면은 수를 갖다가 이렇게 큰 수를 못 쉬는 그런 종족이 있다 합니다. 어떤 종족은 20몇 가지밖에 못 쉬는 종족이 있고. 그런데 옛날 이렇게 원시 시대에서도 물론 그때 수를 못 셌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양이 몇 마리인가는 몰라도 양이 우리에서 나갔다 풀을 뜯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안 돌아온 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고고학에서 이렇게 그 옛날 시대를 찾아보면 이런 항아리에 이렇게 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항아리가 발견되고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도인지 몰랐는데 그 항아리의 용도를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한다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항아리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돌을 이렇게 채워서. 그래서 양이 한 마리 나갈 때마다 항아리에서 돌을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하나 가면 돌을 또 꺼내고. 그래서 이제 양이 다 나가면 이제 양의 개수만큼 돌이 이렇게 꺼내져 있겠죠. 그리고 양이 이제 한나절 이제 풀을 뜯고 다시 우리로 들어오면 한 마리 들어올 때마다 이제 이것을 항아리에 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돌이 남아 있으면 이제 양을 찾으러 나가야 되죠. 안 들어온 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수를 세는 게 익숙해서 크기를 비교할 때는 수를 세서 크기를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이라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인지작용을 보면 수를 센다는 것보다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이 더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방식인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돌 하나에 양을 하나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 빵 하나에 사람을 하나씩 대응시키는 거를 하나 대 하나를 대응하는 거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1대1 대응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을 우리가 1대1 대응 방식이라 합니다.